순천의 한 공공임대주택 주민들이 주택기금 사기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피해 세대만 101세대, 피해 금액은 44억 원에 달합니다. 전국 생산량의 25%를 차지하는 전남 대표 꽃게 주산지 진도에서 꽃게를 테마로 한 축제가 열립니다. 꽃게를 활용한 먹거리뿐만 아니라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전남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가 비정규직 저임금 구조 철폐를 요구하며 단식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높은 업무 강도로 산재가 끊이질 않는다며 즉각적인 해결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전남 의대 신설을 공약했습니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동결로 시리에 빠져 있던 목포대와 순천대는 환영 입장을 보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순천의 한 공공임대주택 주민들이 주택기금 대출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분양 잔금을 모두 치렀는데도 세대당 7천만 원이 넘는 근저당이 설정됐는데요. 건설사가 부도 처리된 가운데 주민들은 건설사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보도에 서경 기자입니다. 757세대로 구성된 순천 연향동의 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의무 거주기간이 지나 분양잔금을 모두 납부한 주민들. 하지만 집은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건설사가 허그에서 빌린 주택기금을 갚지 못해 부도 처리되는 과정에서 근저당이 설정돼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떠넘겨진 겁니다. 피해 세대는 모두 101세대에 달합니다. 의무를 다 한 사람들한테 누가 빚 갚아라고 이렇게 갑자기 7,300을 갚아라고 하는 우리은행의 금융기관에 딱지가 날라온다고 한다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송보건설 측은 전체 757세대 가운데 570세대를 선별해 우선 분양 대상자로 선정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개별 등기부등본에는 사업자가 대출받은 주택도시기금 세대당 7,300만 원과 이자 300만 원이 상환되지 않아 근저당이 설정된 상황. 피해 주민들은 해당 건설사가 주택도시기금을 상환하지 않고 부도 처리된 데에 대해 보증기관인 허그의 부실한 업무, 금융기관인 우리은행의 책임 방기를 꼬집었습니다.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자 노관규 순천시장도 주민들을 만나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 유형의 198세대의 경우 순천시가 분양 전환 신청을 승인해 보증 처리가 완료되면서 법적 문제를 해결한 상황. 순천시는 국토교통부에 허그와 은행 그리고 임대사업자가 함께 참여하는 간담회를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우리은행의 송보건설 상대로 기금 상환 조치, 입주민에 대한 경매 집행 보류, 그다음에 국토부, 허그, 우리은행, 임대사업자 등이 함께 참여하는 간담회 실시 등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취재진은 건설사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답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2억 3천만 원에 달하는 분양 금액을 완납하고도 7천만 원이 넘는 빚을 또 지게 된 주민들. 주민들은 건설사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진도는 전국 꽃게 생산량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대표적인 주산지입니다. 최근 꽃게 수확철을 맞아 지역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꽃게 축제가 열리는데요. 직접 잡은 꽃게로 만든 음식을 맛보고 경매 현장도 체험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보도에 장혜원 기자입니다. 따스한 봄볕이 내리쬐는 진도 서망항. 갓 잡아 올린 꽃게들이 가득 담겨 상자에 옮겨집니다. 꽃게들은 곧장 경매장으로 향하고 항구엔 활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진도는 전국 꽃게 생산량의 25%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주산지. 봄 꽃게 수확 시기는 주로 3월부터 5월까지 이루어집니다. 요즘 많이 나올 때는 하루에 한 10톤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다음 주 정도 되면 거의 작년 물량이랑 비슷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남 서남해안은 플랑크톤 등 먹이가 풍부하고 갯바위와 모래층이 어우러져 꽃게가 서식하기에 최적의 환경을 갖췄습니다. 올해는 바다 수온이 12도 안팎으로 평균 수온이 15도보다 낮아 예년보다는 수확 시기가 한 달가량 늦춰졌습니다. 진도군은 봄 꽃게의 매력을 알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꽃게 축제를 개최합니다.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꽃게 EDM 댄스 파티, 꽃게 낚시 체험, 보이는 청춘 라디오 등 모두 14가지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특히 축제장에서는 꽃게 즉석 경매와 함께 간장게장, 꽃게탕 등 진도산 꽃게를 활용한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습니다. 행사 기간 동안에는 저렴한 가격으로 꽃게의 맛을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가지고 이 꽃게를 잡수시면서 힐링하고. 코로나 여파로 4년 만에 다시 열리는 제9회 진도 꽃게 축제. 이번 축제는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진도군 서망항 일대에서 열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전남학교 비정규직연대회의 대표단이 비정규직 저임금 구조 철폐를 요구하며 단식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전남학교 비정규직연대회의는 24일 전남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대부분이 담당하는 급식 등이 저평가돼 낮은 임금에 머무는 반면 높은 업무 강도로 산재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 노동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학교 급식 결혼과 저임금 구조의 해결 등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일제히 호남을 찾아 표심 경쟁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24일부터 이틀 동안 전북 새만금에서 재생에너지 정책을 발표한 뒤 광주 전일빌딩에서는 민주화를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했고 25일에는 나주 전남 농업기술원에서 농업 전초기지 호남을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지난 22일 가장 먼저 호남을 찾은 김경수 후보도 24일 목포 동부시장을 찾아 시민들을 만난 뒤 무안과 순천에서 각각 당원들을 만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동연 후보는 앞서 전북에서 당원들을 만났고 24일 전남 장성의 황룡시장에 이어 광주에서 한국광기술원과 당원 간담회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민주당은 모두 4번에 걸쳐 진행되는 지역 순회 경선 가운데 3번째 일정으로 호남권 경선에 돌입한 가운데 결과는 26일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전남 국립의대 신설을 공약한 가운데 목포대와 순천대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목포대와 순천대는 입장문을 통해 전남의 절박한 의료 현실에 대한 깊은 이해와 책임 있는 정책 방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의 발언은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 의지는 물론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가의 책무를 확인한 선언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서남대 폐교 이후 의대 공백 상태에 놓인 전북까지 포함한 공약은 수도권 중심의 의료체계에 의존해온 기존 한계를 넘어서려는 구조적 혁신의 신호탄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남 교육계와 경제계가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책과제를 마련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글로컬 교육의 전국 확산을 목표로 대입제도 개선과 교원 기초 정원제 도입, K-에듀센터 설립 등 5건의 과제를 발굴했습니다. 여수와 순천, 광양 상공회의소는 24일 성명을 내고 동북권 미래 발전을 위해 광양반권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과 국가기관산업 위기극복 특별법 등을 요구했습니다. 각 기관은 해당 과제들을 21대 대선에 출마하는 각 정당의 후보에 전달할 방침입니다. 최근 디지털 산업이 발전하면서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범죄 등 사이버 범죄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10대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어 우려가 큰데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들이 직접 나섰다고 합니다. 시나리오를 쓰고 연기까지 하며 숏 드라마를 제작해 사이버 범죄 예방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드라마 제작 현장을 김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텔레그램의 한 비공개 채널입니다. 딥페이크 음란 합성물을 올려 공유하는 채팅방입니다.
최근 이 같은 채팅방은 각종 커뮤니티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10대들 사이에서 사이버 범죄가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검거된 딥페이크 피의자 474명 가운데 10대가 381명으로 80%를 넘었으며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 소년도 15%에 달했습니다. 서울의 한 중학교 교실, 조별로 팀을 이룬 학생들이 숏드라마 제작에 한창입니다. 선생님의 지도 아래 시나리오도 쓰고 배역도 정해봅니다. 그러니까 배우를 하는 게 친구가 참여하기 편할 것 같아서 오늘 한 번 잘 썼어. 그래서 요거 대사만 고치고 촬영 나갑니다. 딥페이크의 폐단과 사이버 범죄 피해를 알리기 위해 학생들이 숏드라마 제작에 나선 겁니다. 실제 피해 사례를 바탕으로 구성된 시나리오에는 또래 친구들이 겪을 수 있는 디지털 범죄의 현실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딥페이크에 대해 얼마나 위험한지 알게 됐고 이런 재미있는 숏드라마를 만들면서 친구들과 협동하는데 얼마나 뜻깊은지 알게 됐어요. 강당에서는 촬영이 한창입니다. 서울에서 가장 맛있는 맛집인데요. 낯선 카메라 앞이지만 거리낌 없이 진지한 연기를 펼칩니다. 드라마를 제작하면서 사이버 범죄가 결코 남의 얘기가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작은 외침이지만 자신들이 제작한 짧은 드라마가 사이버 범죄를 줄이는데 작은 힘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가 만든 숏 드라마가 사회에 기여를 많이 할 수 있게끔 악플도 좀 많이 사라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요. 딥페이크 범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줄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번 교육은 AI 시대 청소년들이 디지털 미디어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활용하기 위해 시청자 미디어 재단과 학교가 함께 손잡고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교사가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것보다는 아이들이 좀 더 체험하고 또 주도적으로 또 활동을 통해서 이런 미디어의 위험성이라든가 또는 미디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좀 스스로 깨달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계기에서 이런 교육을 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디지털 기기 보급이 많이 확산이 되었기 때문에 제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도 디지털 미디어 엮이는 교육과 또 올바른 활용 교육이 필요해서 저희가 이렇게 뜻깊은 사업에 동참을 하게 됐습니다. AI의 등장으로 디지털 산업과 함께 관련 범죄까지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시대. 숏드라마로 전하는 학생들의 진심 어린 메시지가 또래 친구들은 물론 어른들의 인식까지 바꾸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여수 상공회의소와 박용하 전 회장이 9억 원대 변제금 반환 소송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여수상의는 최근 임시 의원총회를 열고 논의한 결과 지난 2월 박용하 전 회장이 여수상의를 상대로 제기한 9억 5천만 원 상당 부당 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 대해 적극 대응할 방침입니다. 앞서 박 전 회장은 횡령 혐의로 고소돼 수사받던 과정에서 변제금 등 명목으로 여수상의에 10억 원을 입금한 뒤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이 나오자 여수상의에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는 5천만 원을 제외한 9억 5천만 원을 반환하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여수상의는 박 전 회장이 10억 원을 입금하며 자신의 책임을 스스로 인정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박 전 회장은 검찰 수사 등으로 받은 압박을 줄이고자 가변제했던 것이라는 입장인 가운데 이들의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순천시의회는 장경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공공자금 운용과 관리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례안에는 순천시 금고를 지정 운영하는 순천시 부서의 장이 금고 운영 보고서를 연 1회 순천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의무화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